지금은 SUV 시대, 자동차 회사들이 이런 판은 죽을 수가 없죠. 너도 나도 라인업 더블로 가고 있으니 SUV 폭풍은 정말 대단하네요. 이 난장판에 뭐가 뭔지 모르겠다 띵띵할 수 없죠. 한국 자동차 시장 5대 문파 현기 쌍르지에서 팔고 있는 SUV 22종의 주요 특징들 전장순으로 팍팍 찍어봅시다. SUV 판에서도 피 터지는 소형 SUV 시장, 배그도 아니고 무슨 경쟁차가 10대. 이럴 땐 내 맘대로 소형 세그먼트 3등분 해버립니다. 먼저 거소형 세그먼트, 일반은 베개처럼 네모난 라이트, 베개를 베뉴, 혼라이프 컨셉의 현대 베뉴네요. 소형 SUV 중 전장이 가장 짧지만 전폭과 전고는 평타 이상 나와서 커 보이죠? 시작가가 가장 저렴하지만 옵션 더하면 당연히 비싸지고 자연흡기 1.6L 가솔린에 CVT 미션, 후륜 토션빔, 스마트 크루즈는 없지만 각종 안전장치도 있고 전반적으로 무난한 성능의 앞뒤로 네모가 있으면 베뉴. 다음 2번 유럽 소형 SUV 부문 판매율이 나름 이 시장 씹어먹는 모델 Q를 떼고 M3를 타고 싶은 QM3. 가장 특이한 건 T2C죠. 태블릿을 차량 센터 펜시아에 그냥 꼽아버리는 혁신으로 태블릿 흉내내는 싸구려 센터 디스플레이 참교육 실천하며 1.5 디젤 DCT 6단에 후륜 토션빔 토크 위주 튠으로 복합 연비 17.4 고속도로 연비는 더 죽여줘요. 시작가가 다소 높지만 유럽 감성 디자인의 유혹이 대단하네요. 다음 3번은 기아의 테크닉 폭풍 스토닉이죠. 후면이 우울증 걸린 로봇 마빈을 닮은 동급 중 전고가 가장 낮은 스토닉은 엔진이 특이하죠. 1.0 GDI 터보와 1.4 MPI 자연흡기 구성으로 마력, 토크, 연비, 자동차세까지 모든 면에서 1.0 터보가 유리해 보이니 1.4는 내구성과 항속 주행용? 아무튼 엔진 구성이 독창적이며 스마트 크루즈가 없는 건 저렴이니까 그러려니 할 수 있지요. 저속에서 다소 울컥거린다는 현대 기아의 건식 DCT 7단의 후륜 토션빔 구성입니다. 혼자 타기 딱 좋은 더 소형 세그먼트. 전장은 스토닉이 길지만 전고는 베뉴가 크고 휠베이스는 QM3가 크지만 배기량은 베뉴가 크고 연비는 QM3가 높고 세금은 스토닉이 싼 혼돈의 카오스, 건곤일척의 야수라장이죠. 가장 큰 차이점은 엔진과 미션 그리고 전고인 것 같으니 입맛대로 골라 사시고요. 다음 세그먼트는 갱소형 4번은 개나소나 SUV 코나. 현대의 패밀리 룩으로 그놈이 그놈 같지만 실눈 뜬 놈들 중 이마에 짝대기 하나 있는 이게 코나예요. i20 기반의 소문난 운동성이 이 차의 심쿵 매력이며 엄청난 옵션 구성으로 지갑에 명존세를 날립니다. 앞좌석 통풍 시트, 패들 시프트, 폰 충전판, 크렐 오디오, 아스라다식 헤드업 디스플레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포함된 현대 센스, 거기다 사륜 토크 분배와 락 기능도 있는 사륜 시스템을 고르며 후륜 멀티링크는 서비스로 끼워주는 등등등. 돈만 내면 날개도 달아줄 기세네요. 돈만 낸다면 32.6 토크 1.6 디젤과 아반떼 스포츠 엔진을 뒤춘한 177마력 1.6 가솔린 터보, 아까도 얘기했던 7단 DCT, 그것도 모자라 하이브리드까지 뭐 하나 꿀릴 거 없고 와인딩도 썩 잘 타는 슈퍼 하대치. 아니 SUV 코나지만 직발은 다음 차에게 이길 수 없죠. 5번은 박스카 바닥의 유일한 생존자, 부체급 석권을 노리는 자칭 크로스오버 SUV 소울 부스터. 웬 부스터냐고 물으신다면 아반떼 스포츠와 같은 1.6 터보 엔진으로 윗급인 투싼보다 높은 204마력 무려 7초대 제로백의 바랄라한 혼종입니다. 비록 컴포트한 세팅으로 서킷용은 아닌 다소 위험해 보이는 구성이지만 힘으로 하극상 멋지죠? 완전 미국 취향 정조준한 컨셉인가 봅니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도 있고 연비도 12.4km로 준수하며 거기에 소울의 특색을 과감히 드러낸 외관과 센터 머플러 맵시 쩔고 그럴싸한 실내, 멋진 앰비언트 무드 등 쓸만한 뒷자리까지 빠방한 상품성으로 자신감 뿜뿜 시작가를 코나와 똑같이 맞추며 노골적으로 영혼의 맞다이 도전장 들이밀었지만 국내에선 영덕대게라 놀림받고 있으니 잘 팔리던 북미에서 잘해봐야겠는데 주행 중 발화 이슈가 뜨겁게 불타오르는 영혼들을 위한 소울이었습니다. 다음 듬직한 외형의 워너비 인생 첫 차이자 국내 소형 SUV 판매왕에서 또 한 번 상품성을 대폭 올린 베리 뉴 티볼리입니다. 10.25인치 풀 디지털 계기판과 센터 펜시아 디스플레이, 가지가지 안전장치 돈만 내면 다 달아줍니다. 거기다 기존 디자인을 잘 다듬었으며
1.6 디젤, 1.5 가솔린 터보, 아이신 6단의 4륜 선택도 가능합니다. 있을 거 다 있지만 비교 시승은 꼭 해보시고요. 자, 다음 7번 소형 SUV 시장을 최초로 개척한 C조세 쉐보레 트랙스. 초창기 싼 차니까 대충 타라는 식으로 디자인부터 인테리어까지 건성으로 했다가 질타를 받으며 티볼리 QM3에게 여기저기에서 탈탈 털리고 바짝 신경 써서 나온 트랙스는 상받은 인테리어와 상받은 안전성이 특징이며 독일에서 만들었다는 1.6L 디젤, 1.4 가솔린 터보, 젠3 6단 미션으로 여러모로 빠짐없이 무난하지만 전장이 앞의 차들보다 길면서도 다소 짧은 휠베이스는 아쉽네요. 투싼보다 높은 전고는 어딘지 서구인 체형에 맞아 보이는 신묘함이 있고요. 장소형 세그먼트 차들은 뭐라 한마디로 표현할 수 없는 다면적 매력의 차들로 계치대로 가시면 될 것 같네요. 다음 덜 소형 세그먼트 8번은 2판을 뒤집을 모범생 니로 하이브리드입니다. 남들은 SUV 느낌 내려고 화려하게 치장하느라 바쁜데 혼자 멀끔 단정한 모습으로 기아 홈페이지에서 당당히 RV 카테고리에 앉아있는 니로 하이브리드 휠 베이스로 형인 스포티지 발라버리고 복합 연비 19.5로 동생인 모닝 발라버리고 풀업 가격으로는 어지간한 소렌토까지 발라버리지만 그러나 막상 눈 돌아가는 슈퍼비전 클러스터와 내비게이션 최신식 편의 사양들에 눈뽕 맞으면 당신의 지갑을 탈탈 털어버릴 룰브레이커 니로 하이브리드였고요. 9번 차는 셀의 주종족은 토스, 미친 존재감 셀토스. 핫한 인기의 기아 셀토스는 어메이징 컴팩트라며 작은 척하지만 현 스포티지보다 작을 뿐 구 뉴 스포티지보다 긴 전장에 같은 휠베이스를 가질 만큼 컴팩트라는 건 소형에 들어와 양미낙살하려는 페이크에 가까워 보이네요. 1.6L 디젤, 1.6L 가솔린, 7단 DCT, 코나와 같은 파워트레인을 사용하지만 소형이라기엔 너무 공들인 실내도 수상하고 7인치 TFT LCD 클러스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포함된 드라이브 와이즈와 아스라다식 헤드업 디스플레이, 보쉬 스피커, 사운드 무드 램프, 2열 리클라이닝, 전자식 4륜 시스템, 커스터마이징 패키지에다가 적외선 거시기 워머까지. 옵션만 봐도 패들 시프트만 없지 중간중간 코나마저 앞서고 있어요. 이 차를 베뉴와 동급 경쟁 모델로는 도저히 인정 못하겠네요. 출시 당시 초기 품질 이슈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컴포트한 승차감 때문인지 여성 운전자 선호도 1등 찍어준 역시 소형 끝판왕. 실수 셀토스였고요. 셀토스보다 큰 소형 SUV가 딱 한 대 더 있는데 10번은 기본 티볼리에 트렁크를 25cm가량 늘린 티볼리 에어. 어딘지 기본 티볼리보다 비율이 더 이쁜 것 같아요. 사실상 덜 소형의 차들은 소형과 준준형 사이에 틈새에 빨대를 꼽은 거라 3인 가족을 커버할 정도의 패키징을 가지고 있으며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세그먼트네요. 여기부터는 친숙한 차들이니 속도 좀 올려보죠. 다음 준중형 세그먼트 11번 쌍용의 슈퍼 에이스 뷰티풀 코란도. 이뻐진 외관은 시작일 뿐 나름 힘 빡 주고 나온 2.5세대 자율주행 시스템에 10.25인치 풀 디지털 클러스터, 인피니티 무드 등의 전동식 테일게이트, 뭐 하나 빠질 거 없는 코리아 캔두, 코란도 화이팅. 다음 12번은 현대 투싼, 그리고 13번은 기아 스포티지입니다. 형제차로 불리는 두 차는 1.6L 디젤과 2.0L 디젤까지 어지간한 건 다 공유해서 쓰지만 스포티지는 2.0 가솔린 자연흡기, 투싼은 1.6 가솔린 터보를 선택할 수 있으며 전자식 5휠 드라이브, 현대 센스, 드라이브 와이즈, HDA 뭐 핫한 거 다 있네요. 다 있어요. 이 바닥 생활이 길었던 만큼 잘 다듬어져 있고 옵션도 아쉬울 거 없을 만큼 있으니 둘 다 검증된 명차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SUV 시장이 소형과 대형으로 양분화가 커지면서 혼자 타기엔 크고 가족이 타면 가끔 아쉬움이 느껴지는 준중형 세그먼트는 어지간한 옵션, 돈만 주면 다 달 수 있지만 눈에 확 들어오는 셀링 포인트가 아쉬워 보여요. 자, 다음은 중형 14번 쉐보레 이쿼녹스. 기존에는 이보다 위급이었다고 합니다. 체급을 내려서 QM6와 경쟁하겠다고 하는데 고장력 강판 사용률이 높다는 이쿼녹스는 상받은 인테리어에 신기한 햅틱 시트, 액티브 노이즈 캔슬레이션 등 장점도 있지만 요즘 핫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없는 점과 동생인 트랙스와 공유하는 1.6L 디젤 하나뿐인 엔진이 다소 아쉽고요. 상당히 높은 시장
시작가도 아쉽네요. 그래도 뭐 북미에서 먹히는 차라니 어지간히 잘 해놨겠죠. 다음 15번은 수소차 넥소 수소차입니다. 다음 17번은 QM6. 이 차는 특별한 부분이 있으니 주목하시죠. 가솔린 기관보다 저렴하게 선택 가능한 2000cc LPG 모델을 가지고 있으며 도넛형 탱크로 트렁크도 그대로 살렸으니 LPG 선택 시 사륜 선택이 불가한 것은 다소 아쉽지만 큰 차를 조금이나마 저렴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경쟁력이 있네요. 반면 어댑티브 크루즈도 없고 휠베이스는 좀 짧은 편이라 아쉽고 큰 차체에 CVT 미션이 달린 것도 특징입니다. 변속 충격에 예민하시다면 시승해볼만 할 것 같고요. 18번 산타페입니다. 현대의 요즘 SUV 패밀리룩이 차종을 다소 구분하기 어렵게 하지만 앞에서 봤을 때 사각 헤드램프는 투싼, 오각 헤드램프는 산타페입니다. 충분한 동력 성능과 충분한 옵션, 이 차에 어울리는 모든 걸 가지고 있지만 개인적으로 시승했을 때 2열 승차감은 제가 기대한 거에 비해서 조금 아쉬웠어요. 다음 19번 소렌토. 개인적으로 너무 밋밋한 디자인이 약간은 개성없어 보이고 개취입니다. 시승차가 이상했을 수도 있지만 휘발유 모델에서 엑셀 반응이 굼뜬 게 답답했던 기억이 있네요. 그러나 가족을 위한 편안한 모빌리티라는 점은 이견도 배안도 찾기 어려운 그게 인기 비결이죠. 뭘 사도 기대 이상은 해줄 중형시장. 솔직히 주는 돈이 이 정도면 못하면 팔지 말아야죠. 최신 전자장비가 빵빵한 현대 기아차와 특이한 개성으로 무장한 해외파 브랜드 중에 와이프가 사자는 걸로 사면 되겠네요. 다음 준대형 20번은 G4 렉스턴입니다. 크기로 요즘 밀린다고는 하지만 장점이 분명히 있는 차죠. 프레임 바디를 이어가는 고집처럼 튼튼한 차체, 그것 때문인지 높은 전고는 듬직한 맛을 살려주죠. 하지만 롤 억제를 위해서였는지 다소 단단한 서스펜션이 승차감 부분에서 아쉽다고들 합니다. 수치상 동력 성능은 약간 아쉽지만 이런 차 달리려고 사는 사람은 거의 없으니까 넘어가시죠. 오래오래 안전하게 타기 좋은, 그리고 유라시아 횡단 배지 보면 왠지 가슴이 좀 뛰는 멋진 차입니다. 21번 페이스리프트로 돌아온 마스터 오브 퍼펙트 모하비 더 마스터. 프레임 바디의 든든함, 기아 최고의 럭셔리, 이딴 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가 뽑은 이 차의 최고 장점은 바로 기아 엠블럼 대신 모하비 엠블럼이라는 것이 역시 이 차의 최대 매력. Why so serious? 다시 이 차의 최대 매력은 이제는 국내에서 만나기 어려운 3000cc V6 디젤 엔진의 57.1 토크 260마력이죠. 비록 시작가는 후덜덜이지만 그만큼 유니크함으로 무장했다고 봅니다. 정말 매력적인 차량이지만 10년 이상 타실 생각이라면 더욱 복잡하고 관리가 필요해진 후처리 시스템에 대해서 잘 숙지하시고 공부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현대 팰리세이드입니다. 한국인에게 대박큰 SUV라며 등장. 뜨거운 관심을 받았지만 팰리세이드는 미국 시장에서 미들 사이즈로 분류된다는 게 충격적이죠. 당연히 없는 거 없이 다 있는 가격대이고 현대에게 익숙한 사이즈가 아니기 때문에 시승이 꼭 필요하며 휘발유 3.8 엔진은 연비 빼고는 뛰어난 편이며 2.5 디젤도 시승 후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얻은 데이터가 GV80으로 넘어갈 걸 생각해 볼 때 자금 여유가 있으시다면 조금 더 기다리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대형 세그먼트 온리원 버스처럼 큰 쉐보레 트래버스. 모터쇼에서 본 적이 있는데 정말 큽니다. 차가 크니까 높은 본닛이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3m가 넘는 휠베이스와 5m가 넘는 차체는 어지간한 운전 경력으로도 다루기 까다로울만 하죠. 수치상으로는 현대의 3.8 엔진보다 뛰어나 보이는 3.6L V6 가솔린 엔진은 314마력이라는 충분한 힘과 8.3km의 연비를 만들고 편안한 2열과 쓸만한 3열을 가지고 있지만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없다니 아쉽기 짝이 없네요. 제가 한국 GM이면 가까운 모비스에서 사서라도 달고 나올 것 같습니다. 끝으로 벤유 QM3 스토니코 나 해치백 아님, 소울 티볼리 트랙스 니로 박스카 아님, 셀토스 티에어 코란도 투싼 스포티지. 우리들은 SUV 그래야만 잘 팔려. 해치백 승용은 안 팔려. 빠바바바. 이쿼녹스 넥소 QM6 산타페 소렌토 렉스턴 모하비 팰리세이드 트래버스까지 니네 다 팔리긴 하냐? 열심히 정리해본 국내파 SUV들 어떠셨나요?
여기에 제네시스 GV80이 투입될 예정인 바야흐로 SUV 군웅할거의 시대, 해외 브랜드까지 더하면 약 90종 정도이며 옵션 조합은 수만 가지에 이르는 어마무시한 SUV 열풍. 저는 벌써 좀 질리는 것 같네요. 그동안 보지 못한 특별한 차를 기다립니다. 젠틀하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그럼 See you!